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터트린 골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부진 자체도 화제였는데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넣은 골은 지난 시즌 그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케인하고의 합작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예, 물론 뭐 이번 시즌에도 케인하고의 합작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약간 뭐랄까 무리뉴 감독 때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때 그 가짜 10번과 가짜 9번의 그런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게 이번 시즌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죠. 게다가 또 저희가 이미 경기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꾸역승은 했었지만 이렇게 내용상으로도 이길 만한 경기를 하는 게 드물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또 한참 안 좋다가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중계했는데 그레이엄 수네스, 로비킨 그리고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등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터치 얘기도 했고 선발 조커 토론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또 나온 흥미로운 얘기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속도를 찾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희가 전체 내용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기 끝나고 이제 분석이 진행될 때 진행자가 로비킨에게 물어봐요. 토트넘이 이길 자격을 했는데 후반전에 뭐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나요? 물어보는데 확실히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비킨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하프타임에 토트넘이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반전에 그렇게 했어요. 첫 골 넣은 과정이 호이비에르 패스도 그랬고 스킵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아주 빠르게 공을 전진시켰고 후반전에 경기를 더 통제했어요. 전반전은 조금 더 무난했죠 라고 했습니다. 전반전은 조금은 이제 평이하게 경기를 했어요.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뭔가 골을 넣을 만한 게 부족했는데 후반전에는 좀 도전적으로 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맞아 들어갔다. 아무래도 또 토트넘에서 306경기 출전 122골을 넣은 토트넘 레전드니까 조금은 토트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게 맞아 들어갔으니까 좀 기분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텔리니 임시 감독도 얘기를 했었죠. 그 전반전에는 상대가 그 파이브 빼고 나왔다 보니까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서 조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후반전에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플레이들을 했고 어느 정도 이럴 때 이제 열정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그런 상황이 대비해서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넣은 것도 있다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그래도 파이널 서드 앞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가 전반전에는 히샬리송도 안 좋았고 그리고 클루세스키도 전반전은 안 좋았거든요. 후반전에 클루세스키가 살아났지만은 그런 것들도 전반전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았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만 높았고 앞선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자가 최근 두 경기 패배에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로비킨도 얘기를 했어요. 선수 출신으로서 당연히 유럽 대항전을 원정으로 치르고 나면 피곤할 수도 있고 다리가 무거워질 수 있어서 전반전은 조금 더 느렸을 수 있다. 그런데 후반전에 또 홈팬들 앞에서 골을 넣고 나서 기세가 올라서 좀 정신적으로나 좀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좋아진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네스도 좀 동의를 했어요. 수네스 같은 경우도 로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두 팀 모두 전반전은 긴장한 기색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경기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가 첫 골에 남다른 패스로 골을 만들었고 토트넘은 더 빨라졌고 전진을 위해 더 위험을 감수하게 됐다. 선제골 이후 토트넘은 견고한 팀이 됐다. 호이비에르의 슈퍼패스에 이은 골로 토트넘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밀란전까지가 토트넘이 원정 3연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이제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원정에서 더 이제 침체기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홈팬들의 응원으로 다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다가 결국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첫 골이 일단 중요했죠. 첫 골이 좀 빨리 나오기도 했고 또 호이비에르가 보기 드문 정말 엄청난 패스를 또 했거든요. 호이비에르가 호장군이라고 투지도 좋고 열심히 뛰고 하는데 패스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요 패스만 본다면 만약 이걸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놓는다면 호이비에르 패스도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고 하셀바잉크도 이 라인을 깨는 호이비에르의 패스가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득점 상황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골과는 크게 연관이 없던 선수들이 합작을 했어요. 일단은 골을 넣은 선수가 로얄인데 로얄이 처음에 이 플레이가 전개될 때는 랑글레가 공을 끌고 올라오잖아요. 반대편에서. 그 반대편에서 그걸 다 보고 이게 대단해요. 멀리서 상황을 싹 보면서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 수비의 견제 안 받는 위치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결코 쉬운 테크닉이 아니다. 이 선수가 이제 지능적으로도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여기에 젊으니까
에너지도 좋다. 뒤에서 앞까지 엄청 뛰어 올라갔다. 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벤데이비스를 보고 러블리한 패스, 뭐 정말 좋은 표현이죠. 정말 좋은 패스 보냈고 여기서 벤데이비스도 잘했잖아요. 예, 뭐 그 벤 데이비스가 여기서 이제 터치를 잘 가져가면서 세 명 사이에 에어싸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터치가 조금만 길었으면 무조건 뺏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세 명을 본인 쪽에 끌어놓고서 패스 줘가지고 에메르송한테 기회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는 게요. 에메르송이 이제 스로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로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반대편 측면으로 갈 때 당연히 그러면 수비가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에메르송이 올라간 부분도 좋았고 또 이제 랑글레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데이비스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었던 거였죠. 예, 결과적으로 이건 다 만들어진 플레이이고 또 그걸 침착하게 수행한 선수들도 잘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의 에어싸였을 때 데이비스가 따당이었거든요. 탁탁 하면서 바로 넘겨줬을 때 어느새 로얄이 스트라이커 위치에 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셀바잉크가 뭐 공격수 입장에서 로얄의 이 마무리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메르송은 여기서 아주 침착했다. 그는 골키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난 이런 종류의 골을 아주 좋아한다. 그냥 골 네트를 향해 패스를 했고 완전 골키퍼를 삭제해버린 골이었다. 골키퍼는 심지어 다이빙하거나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로얄은 그저 아주 쉽게 골키퍼를 통과시켰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로얄이 오른발잡이잖아요. 네. 오른발잡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니어포스트 차거든요. 그러니까 파비안스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근데 허를 찔린 거니까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거죠. 이게 삭제됐다는 게 서 있지만 거의 허수아비였다. 실제로 로얄이 골키퍼를 보고 골키퍼가 상자 반응하면 보고 방향을 꺾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찰까 하다가 움직이네. 톡 약간 페널티킥 할 때 좀 한 박자 늦게 차는 것처럼. 예, 그리고 저게 저런 식으로 꺾어서 차면은 빗나가는 경우도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한 스킬이 들어간 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툭 밀어넣으면서 사실 빠르지 않은 슈팅, 강하지 않은 슈팅인데 방향만 정확하게 툭 찼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이거 보면서 실제로 그 중계 보면서 놀랄 정도였으니까 하셀바잉크도 정말 극찬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분들이 호이비에를 칭찬 많이 했고 또 로비킨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패스야말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패스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호이비에르는 토트넘 최고의 미드필더이고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벤탄쿠르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는 발전했다. 스킵이 없이 후반전에는 훌륭했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호이비에르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이건 준비된 거다.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아니면 호이비에르가 이런 패스를 찌르는 선수는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토트넘 최고의 미드필더는 맞긴 해요. 그런데 그 패스는 준비된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패스긴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 벤탄쿠르가 없는 상황에서 더더욱이요라는 말은 벤탄쿠르가 원래 이런 좀 창의적인 패스를 그나마 토트넘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없으면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건 호이비에르다. 호이비에르가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그 스텔리니 임시 감독과 또 이제 메이슨 코치를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이걸 계속 연습을 했었다라는 거니까요. 이전에는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왔었잖아요.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준비한 플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슨 코치가 실제로 현역 시절에 그런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메이슨 코치에 조금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다이어 전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메이슨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행자가 또 얘기를 해요. 역시 이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거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교체로 들어와서 4분 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로비킨에게 또 물어봐요. 토트넘의 선배로서. 교체 선수로 나온 손흥민에게 그런 그 헝거, 갈망과 디자이어, 열망이 느껴지던가. 그러니까 빨리 넣은 거 보니까 골 넣고 싶어서 안 달란 모습 아니었냐. 약간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골 장면 보면은 사실 웨스트햄이 공을 길게 전방으로 연결했는데 로메로가 차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비킨의 얘기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골을 노리는데 사실 최근에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골을 보자면 강력한 자신감이 보이더라. 이 골에서만큼은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안 좋았던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로메로도 끊자마자 물론 압박을 당하긴 했지만 높이 전개를 했고 여기서 케인이 잘했죠. 예, 그랬죠. 여기서 이제 오그본나하고의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이겨냈죠. 저는 이겨내기 놀랐어요. 사실 케인이 몸싸움이 뭐 약한 선수는 아니지만 거의 사실은 공을 하나 두고 그냥 안전히 압도해버렸잖아요. 예, 거기다 오그본나도 상당히 힘이 좋은 센터백으로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공을 또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패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골을 셋업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비킨은 케인의 패스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다. 이 터치 하나로 따라오는 수비를 다 따돌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패스 방향을 그대로 살리는 터치였던 거였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터치를 그냥 세워두는 터치였다면은 그러면은 두 명한테 에어 쌓였을 거예요. 근데 방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갔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예. 거였거든요. 게다가 오른발 아웃 프론트로 툭 차면서 예. 바로 때릴 수 있게 뒀기 때문에 이거 정말 고급 기술이고 이게 패스도 약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예. 대단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비킨이 얘기한 건 이 포스트 터치가 아웃스탠딩 했다라고 하면서 또 추가 설명하는 게 계속 이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예. 월드 클래스 터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예. 극찬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마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아웃프론트로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튀어나갈 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무 튀어나가지도 않으면서 속도감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예, 게다가 최근 손흥민 선수의 폼을 생각한다면 조급할 수도 있고 좀 이제 터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장면 보면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터치가 조금 속도를 살리지 못하는 잡아두는 터치가 많았어요. 예. 예, 그것만 봐도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없어서 패스를 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장면만큼은 확실하게 속도를 살려나가는 그런 터치가 나왔다는 거죠. 종전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보여주던 그런 그렇죠. 플레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월드 클래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던 이유인데 하셀방크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페이스, 그냥 속도가 아니었고요. 손흥민의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이 가장 잘하던 플레이가 나온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또 안 나왔던 플레이가 나온 건데 하셀방크가 그 속도가 어떤 의미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공이 어디로 올지를 알고 있었고 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케인과 손흥민 라인의 그 최대 강점인 거죠. 예. 케인도 위치를 보지 않고도 손흥민이 갈 방향을 알고 패스를 그냥 보지 않고도 줘버리고 또 예. 이제 손흥민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침투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간결한 터치로 받아내서 바로 슈팅까지 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마치 물 흐르듯이 그대로 이제 가져가거든요. 자동적으로 이어지니까 수비가 반응할 수밖에 없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없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은 최근에는 뭐 조금 더 앞에 가가지고 넣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접고 이제 가마차기 골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속도감 있게 뒷공간 파고들어서 때린 슈팅이 또 하나의 장기였는데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이번 경기에 나왔다. 네. 그리고 하셀방크도 얘기해요. 그 터치는 마그니피선트 장엄했습니다. 솔직히 그 터치는 누가 봐도 이건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터치거든요. 네. 그러나 역시 하셀방크가 얘기하는 것은 플레이 속도예요. 이 타이밍을 보면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플레이한 게 아니다. 네. 그냥 이건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뭔가 몸이 알고 있는 다 알고 미래를 본 것처럼 플레이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뭐 둘이 워낙 오랜 기간 발을 맞췄으니까 가능한 플레이인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로비킨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즌 손흥민의 모습이다. 자신감이 충만하고 골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빠른 거다. 무엇보다 월드클래스 터치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로비킨이 계속해서 그 터치를 강조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툭툭툭 하면 되지, 뭐 참 이렇게 하면 되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주저함이 없고 예. 그냥 이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골을 넣겠다라는 열망이 가득하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왔다. 득점왕을 하던 그때의 플레이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네스가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패스 속도를 봐라. 서로 불이 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패스의 속도도 그렇고 선수의 움직임의 속도도 그렇고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최고의 선수들끼리만 할 수 있는 플레이다. 이 골이 그 예시다라고 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은 케인하고 손흥민이 둘 다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와 최고끼리 만들어내는 정말 멋진 플레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손케 듀오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또 한번 느꼈다 이런 얘기인데요. 순에서도 얘기를 해요. 케인도 손흥민이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저런 속도의 패스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손흥민이 이거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좀 세게 줘도 잘 받아서 잘 해결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케인 히샬리송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좀 어긋나는 좀 느렸던 투박했던 플레이와는 다른 수년간 내공이 있고 네. 수년간 맞춰온 호흡이 빛난 거기 때문에 이런 골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케인하고 손흥민이 합작골이 45골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인 거죠. 예, 계속해서 자기들이 신기록을 뭐 깨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미 지난 시즌에 드록바하고 램파드의 그 합작골 기록을 깼으니까요. 예,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깼는데 이걸 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언제 깰까 궁금하던 게 이제는 쉽게 넘어서
버렸고 이제 50% 합작골을 이제 바라보는 상황까지 됐다. 네. 아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다시 나오기 어려운 또 조합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선수들이 이적이 더 빈번하게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네. 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이미 저 조커 토론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게 교체 출전한 거에 대한 생각들이 나와요. 로비킨이 이제 공격수를 하면 자신감 떨어질 때도 있고 원치 않더라도 감독도 원치 않을 수 있고 뭐 선수도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고 선수 입장에서 거울을 보고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런 상황이 돼도 네. 짜증내는 게 아니라 경기에 임팩트를 주면서 반응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하셀바잉크가 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득점력 부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한국 매체라든지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듯이 이거 토트넘 잘못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손흥민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트넘이 만든 일이다.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너무 많은 영역을 커버하게 하고 그게 공격수에게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계속 많이 하게 해줘야 되는데 콘테 감독이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10번도 가능하다, 뭐도 좋다 하면서 뭐 수비도 잘하고 열심히 다 해주니까 많이 맡겨놓은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를 안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드필더에 가깝게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셀바잉크는 궁극적으로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줄어든 건 폼 저하나 기량 저하나 뭐 자신감 문제를 떠나서 팀 전술이 그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는 박스에서 가까울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자꾸 내려서 쓰니까 문제인 거죠. 저희가 뭐 그 예전 영상에서 한번 그 소개도 드렸었잖아요. 사실상 왼쪽 메짤라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다. 예. 지난 시즌보다도 평균 위치 자체가 더 내려와져 있고 그 수비 진영에서의 히트맵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전진시켜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케인이 도리어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국 언론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 언론이라든지 영국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하셀바잉크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더 좋았던 건 맞지만 올 시즌의 문제는 그 자신만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진할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저희도 손흥민 선수가 폼이 조금 지난 시즌만 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일단 뭐 그래서 득점왕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다. 지난 시즌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상 여파도 있고 월드컵 여파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선발 출전 20경기에 한 골 이건 좀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교체 투입되면은 그래도 체력적으로 왕성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콘테 감독이 밑에서부터 플레이하게 하더라도 조금 더 체력적으로 그렇죠.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두 경기에서 4골 넣었잖아요. 레스터 시티전하고 이번 웨스트햄전 다 그 두 경기만큼은 지난 시즌 득점왕할 때 그 플레이가 좀 나왔어요. 중거리 슈팅 그렇고 이번에 돌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농담이에요. 이건 이제 그 진행자가 수네스한테 기록을 얘기해주면서 20경기 선발인데 한 골이고 2경기 교체 출전에 4골인데 첼시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면은 그 기록을 듣고 보니 교체로 나오는 게 좋아 보이네요 하면서 웃어요. 이건 농담이 이게 농담으로 한 거고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히샬리송은 아닐 거라고 본다. 히샬리송 솔직히 기회를 더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은 히샬리송한테 다시 기회 주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바로 주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셀바잉크가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난 히샬리송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뛰지 못하면 그는 죽을 거다. 3-4경기는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손흥민 선수를 더 화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20-30분을 뛰어도 그 화난 상태로 골을 넣을 수 있는데 히샬리송은 선발로 계속 못 뛰면 죽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뭐 꼭 첼시를 떠나서 올 시즌에 남은 리그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3-4경기는 좀 꾸준히 선발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좀 이제 첼시전을 떠나서 뭐 이제 하셀바잉크 얘기는 드문드문이 아니라 연달아서 좀 뛰게 해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뭐 하셀바잉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히샬리송이 손흥민보다 더 낫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왜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본인도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을 살리려면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로비키는 맞다. 나도 그거 동의하는데 손흥민 빼고 넣는 거 아니다. 왜냐면 하셀바잉크가 손흥민을 좀 화나게 해도 히샬리송 써서 이렇게 써보자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저희 봤을 때 그 첼시 레전드라서 토트넘 첼시전에 손흥민 시기하라는 거 아닌가 이거. 그 생각 못했네요. 야갔어. 그래서 이제 로비킨이 손을 뻗으면서 얘기해요. 맞는데 오른쪽으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 뭐냐? 뺄 거면 쿠루세스키 빼고 넣어야지. 손흥민을 왜 빼냐? 손흥민은 지난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득점왕이었고 오늘 이미 제대로 반응했다.
또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얘기가 된 거죠. 물론 손캐는 뺄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오른쪽도 지금은 당장 다음 경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콜롭세스키가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반면에 기회를 못 살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는 그냥 손키쿨이 맞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이제 첼시 레전드로서 예. 토트넘을 좀 전력을 약하게 하려는. 다만 그냥 히샬리송을 교체 투입 시점을 조금씩 빠르게 가져가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콘테 감독이 교체 타이밍도 늦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더 자신감도 떨어지고 더 부진의 늪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로테이션도 가동할 때는 가동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FA컵 때 손캐가 계속 나왔던 게 이게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은. 그럴 땐 줬어야 되는데 물론 뭐 네. 히샬리송이 부상 상태도 있긴 했지만 네. 어찌됐거나 로테이션이 좀 더 활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월 2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이번 달의 마지막 경기 정말 중요한 첼시와의 경기가 있는데요. 지금 뭐 수네스도 그렇고 로비킨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경기는 뭐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맹활약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 셰필드전에 이제 뭐 히샬리송이라던가 단주마라던가 그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뭐 저는 단주마는 완전 영입할 계획이 없다면은 뭐 그렇게 기회를 많이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공격을 강화해야 될 때, 예. 그럴 때 그래서 공격 카드를 더 추가해야 될 때 넣는 용도가 아니라면은 단주마는 완전 영입할 게 아니면은 임대생이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다만 뭐 히샬리송을 써봤는데 너무 부진하면 이제 네. 한번 써보면서 왜 그렇죠. 손케쿨은 체력을 좀 아껴야지 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울브스전 같은 경우는 뭐 밀란과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또 리그에서의 순위 경쟁 지금 4위 경쟁이 아슬아슬하니까 주전이 나오고 대신 좀 일찍 승기를 잡으면 빨리 교체해주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셰필드전을 제외한 저는 이제 첼시전, 울브스전, 밀란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함께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손케 듀오의 특유의 골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길 좀 기대하면서 또 첼시와의 경기 앞둔 토트넘의 처진 상황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